UV를 피기 전에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이 타입 기능 말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없거나 이미지밖에 없을 때 이미지로 이런 로고나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워터 레벨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스케일을 키워주시고 회전 하고 V레이 재질을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옆에 보시면 쉐이딩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부분에다가 파일 클릭하시고 이렇게 로고 이렇게 흑백으로 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에다 넣었기 때문에 흰색이 나오고 검은색은 들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컨트롤 제로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하이퍼 쉐이드 클릭하시고 이 버튼 해당 쉐이더 트리 구조를 볼 수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 클릭하시면 여기 스케일 값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 렌더했을 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미리 보기만 그래서 나중에 렌더할 땐 따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선택해 주시고 지금 회전이 되어 있죠. 스텝 스냅으로 딱 회전시켜 주시고 너무 0.02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모양대로 흰색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스 하실 때는 조금 블러를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날카로우면 이런 식으로 1픽셀 차이로 쫙 튀어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고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맵 하실 때는 클릭하셔서 살짝 요거는 이제 선명한 거, 요거는 블러를 약간 준 거. 그래서 경계에서 중간 값을 살짝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죠. 이 중간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디스맵 쓰실 때는 중간 값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 너무 흰색과 검은색이 칼같이 떨어지면 이쁘지 않게 이 경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제로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해보시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뭔가 좀 다 깨져서 나오죠. 이게 이제 디스란 녀석이 렌더할 때 실제 면은 지금 물리적인 면은 몇 개 안 되죠. 이런 면으로 이 글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논리적으로 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테일이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안 깨지고. 그래서 디스 맵을 적용하시고 나서는 선택하시고 V레이에 가셔서 V레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 달아주시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X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노드를 달아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 노드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로고 디스 이렇게 설정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V레이 서브 디비전인 디스플레이스먼트 퀄리티랑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까지 두 개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달고 이게 이제 면을 얼마나 나눌 건지 이게 면을 얼마나 튀어나오게 할 건지 이제 면을 조금 엣지 길이가 작을수록 디테일해지고 면을 많이 나눌수록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꼭 껐다가 다시 켜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면을 충분히 실제 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렌더할 때 면을 많이 나눠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대신 이제 면을 많이 나눠서 렌더하니까 렌더링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튀어나온 정도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는 클릭하시고 이 어마운트로 컨트롤 하시면 돼요. 0.2 정도 해볼까요? 아까 0.2 미리 보기 했을 때 0.2가 이것도 껐다가 키셔야 돼요. 요 정도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질 클릭하시고 리플렉션 올리고 메탈 올리고 그럼 이렇게 메탈 느낌 그래서
그리고 표면이 이렇게 100% 매끈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만 해서 자연스럽게 리플렉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글자 부분이죠. 그래서 요 튀어나오지 않은 요 부분을 없애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맵 노드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워터 레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서 그 해당, 지금은 0.2까지 나왔는데 요거를 쓰시고 이 수치를 한 0.02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0.02까지는 없애줘요. 물이 채워갖고 이 부분을, 물에 닿는 부분은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0.1 해봅시다. 그래도 얘가 지금 제가 잘못했죠. 이거가 아니라 여기 워터 레벨에 이 값을 써야 돼요. 0.1. 쉬프트 값은 이 전체 디스맵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터 레벨에다가 하면은 0.1 미만은 투명하게 되고, 얘가 지금 0.2까지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나.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그냥 일반 폰트로 한 거보다 실제 로고로 하니까 훨씬 더 느낌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딜리트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부터 좀 작게 해야겠네. 이 정도. 그리고 얘가 이제 살짝 휘어야 되니까 표면에서 탑에서 보시고 4번 와이어프레임 밴드 이용해서 하거나, 근데 얘는 그냥 버텍스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쫙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에 좀 달라붙는 느낌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붙여주시고, 가운데 너무 들어갔죠. 조금 나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퍼스펙티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고가 요 가운데만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 세퍼레이트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도 되겠죠?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지금 오브젝트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튀어나왔어요. 이럴 때는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죠? 아까 노드 없어졌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 다시 컨트롤 알트 쉬프트 X 눌러서 디스 여기 그대로 있죠. 디비전 이렇게 해주시고 1, 20 워터 레벨 켜고, 아까 이거 0.2였죠. 얘는 0.1 미만은 지워버리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노드 달아놨는데 얘가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튕겨져 나가면서 이 노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수정하실 때.
이렇게 해서 디스맵의 워터 레벨 이용해서 이미지로 텍스트 같은 거 혹은 문양 같은 거 만드실 때 모델링을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모델링 최종 완성이니까 세이브 시네즈 해서 얘를 14로 하겠습니다. MD 파이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거 이름 바꿔서 이제부터는 B01 UV 이제 UV 펴야 되니까 UV 버전 0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UV 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디부터 필게요. UV 에디터 열어주시고 카메라 뷰로 먼저 UV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카메라 베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카메라 뷰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를 잘라야 돼요. 평면으로 펴지겠죠. 지금 계속 루프 되니까. 그럼 이제 엣지 모드로 가셔가지고 3D 컷을 불러주시면 이제 커서가 바뀌고 여기 3D 컷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를 지금 너무 밝으니까 화면이 이렇게 기본 재질로 보는 거 하고 Alt F1 눌러서 어둡게 하겠습니다. Alt F2 하면 밝은 거, Alt F1 하면 다시 어두운 거.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 잘라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이쪽을 자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 잘랐으면 이 3D 컷 툴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동 툴 눌러서 3D 컷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UV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 그 다음에 언폴드 옵션 단축키 D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안 되실 수 있어요. 옵션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옵션 언폴드 3D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잡아주는 거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셔서 오리엔트 쉘 여기 보시면 각도 잡아주는 기능 단축키는 A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도를 딱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옆칸이 넘어가 있죠. 그래서 UV는 항상 이 오른쪽 위에 1사분면만 쓰셔야 돼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칸 안에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는 옵션을 쓰겠습니다. 여기 단축키는 Z로 해놨어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UV 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다 폈고요. 그리고 핀에는 잠깐 하이드 하겠습니다. H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아이솔레이트 하셔서 요것도 이제 또 카메라로 쏘고 엣지 모드 바꾸고 3D 컷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단축키로 한 번에 해놨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C 딱 하면 카메라 뷰를 쏘고 엣지 모드 바꾸고 그 다음에 3D 컷까지 되게끔 단축키 다 한 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쏘고 3D 컷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데 잘라 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엣지를 자르실 때는 웬만하면 요 메인 엣지 서포트 엣지가 있는 이 메인 엣지를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서포트 엣지가 없는 곳을 내가 UV를 자르시면 그 부분이 텍스처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안쪽을 자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5개 만나거나 3개 만나는 데는 멈춰요. 여기 3개니까 멈추죠. 이렇게 해갖고 클릭하시면 여기도 멈출 거예요. 3개이기 때문에 계속 Shift 더블 클릭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쪽을 잘라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마우스 이거를 이 두 번째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시면 이 잘린 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안 달라지면 아 얘가 안 잘렸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3D 컷은 다 쓰고 나면 3D 컷 툴은 이동 툴로 바꿔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잘리거든요. W 눌러서 이동 툴로 바꿔 주시고 UV 모드로 변경 다 선택하고 언폴드 D 딱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리엔트 쉘 각도 잡아주는 거 A, 그 다음에 레이아웃 Z 딱 해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얘를 붙여도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여기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시켜서 엣지를 붙이는 거는 Move and Saw Shift V입니다. 그래서 Shift V 하시면 요로 이렇게 딱 붙어요. 그리고 다시 언폴드 한번 해주시면 돼요. UV 모드 선택 언폴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확인은 이제 여기서 기본 디폴트 쉐이딩으로 켜져 있으면 이거 디폴트 머티리얼로 보는 거 램버트 1으로 보는 게 켜져 있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꺼주셔야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제 정사각형으로 나오면 이제 잘 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직사각형으로 늘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텍스처 왜곡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이솔레이트 풀어주시고 얘도 H 눌러서 하이드, 이 녀석 아이솔레이트 적당히 카메라를 쏘시고 이렇게 구멍이 깊게 파져 있는 건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평면으로 펴질 수가 없으니까 붙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 이게 체크무늬 때문에 정신이 없다 싶으시면 이 체크무늬를 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색깔만 보입니다. 저 체크무늬는 다 피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만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예, 그러면 여기 잘렸고, 이 정도면 위아래 구분됐고, 여기도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어딘가 한 군데를 잘라야 얘가 평면으로 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 걸 거니까 안 보이는 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되도록 UV 자르는 데는 안 보이는 데를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텍스처가 끊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동 툴로 변경, UV 모드 선택, 언폴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네, 이렇게 딱 알아서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쓸 게,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히스토리 지우고 프리즈에서 트랜스폼 노드를 초기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lt Shift R 하면은 전부 다 가렸던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전부 다 선택하시고 얘는 라이트는 빼고 지금 컨트롤로 빼주시고, 네, 보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돼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 한번 지워주시고 Shift 1 눌러서 프리즈 트랜스폼까지 딱 해주시면 깔끔하게. 그래서 UV 들어가기 전에 꼭 이 작업을 하고 해야지 UV가 제대로 펴집니다. 그래서 얘는 폈고 얘도 폈죠. 그 다음에 얘도 폈고 이제 빵 펴볼게요. 아이솔레이트 식빵 부분도 카메라로 쏴주시고 이거 끄고 더블 클릭해서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근데 여기가 밑에가 안 잘리니까 색깔이 안 변했죠. 왜 여기가 멈췄냐, 요 3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가 바텍스 안에 엣지가 4개 만나는 부분에서는 쭉쭉 가는데 3개나 5개를 만나면 멈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제 색깔 바뀌었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너무 기니까 이것도 순환되고 있으니까 어딘가 잘라야겠죠. 여기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빵 사진을 미리 찍어 놨거든요. 텍스처를. 그래서 요 식빵 요렇게 한번 찍고 요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6방향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 하고 이쪽 잘랐고, 여기는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각 냈어요. 그리고 이동툴로 변경,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오리엔테이션 레이아웃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고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파란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뒤집히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그럼 플립을 해줘야 됩니다. UV 쉘 모드 Alt 5면 이렇게 조각별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플립 해볼게요. 이렇게 뒤집혀 있을 경우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면 앞뒷면 구분, 마우스 오른쪽은 조각 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디가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뒤집힌 애들이 있으면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할 땐 UV 모드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조각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Alt 5 눌러서 UV 쉘 모드, UV 툴킷에 보시면 Alt 1, 2, 3 점선면, Alt 4가 UV, Alt 5가 UV 쉘 모드로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단축키를 쓰셨을 때 한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V 눌러서 플립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뒤집힌 게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잘 폈죠.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 아이솔레이트 풀고, 얘하고 얘 이제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또 필 필요 없이 이 UV를 이쪽으로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에 선택하고 바들에 선택하신 다음에 메쉬에 가시면 트랜스퍼 어트리뷰트 클릭하셔서 리셋 한번 하시고, 요 컴포넌트, 그래서 딱 컴포넌트 별로 1대1로 딱 이 월드는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를 컴포넌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어서 컨트롤 A 눌러 보시면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히스토리를 지워 주셔야 이제 얘를 바꾸거나 얘를만, 가끔 이렇게 복사해 놓고 UV를 조금 수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모델링을 이렇게 수정해서.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UV 수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사하고 나서는 꼭 히스토리를 지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다 폈고요. 하이드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아이솔레이트 해주시고, 카메라로 쏴주시고, 이것도 어딘가 한 군데 잘라야 되는데 요렇게 렌더를 걸 거니까 이 위쪽을 자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르고, 요거는 여기부터 언두 해주시고 끝에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자를게요. 이거 잠깐 끄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됐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툴로 변경,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이렇게 단축키 쓰시면 UV 금방금방 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제 단축키를 쓰셔야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마야는 단축키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기본은. 그래서 제 단축키 더보기란에 링크 설정해 놓을 테니까 보고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스토리 지워서 깔끔하게.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풀고 하이드. 그 다음에 이 버튼 해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트. 카메라로 쏴주시고, 이 홈 부분을 다 잘라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자르시면 안 되고 양쪽에 서포트 엣지가 있는 메인 엣지를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텍스처가 덜 밀려요. 이 정도 하면 되고, 이제 밑에를 잘라서 평면으로 펴질 수 있게끔 한 군데는 잘라 주셔야 되고, 얘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동 툴로 바꾸고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그죠? 이렇게 잘 됩니다.
그죠? 얘도 붙여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시 3D 컷은 컨트롤 쉬프트 V, 네, 3D 컷 다시 불러주시고 컨트롤로 클릭하시면 얘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됐죠? 근데 여기만 붙으니까 이상해졌죠? 다시 언폴드 하시면 돼요. Alt5 UV 쉘 모드에서 선택 언폴드, 선택 언폴드. 네, 그리고 얘도 선택 언폴드. 네, 이렇게 해주시고 UV 모드로 바꾸고. 지금 보면 이거 계속 제가 아까 이동 툴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려고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undo W 눌러서 꼭 이동 툴로 바꿔 주신 다음에 UV 모드 드래그 언폴드 하고 레이아웃 해주시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V를 다 펴줬습니다.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아이솔레이트 풀고 H 눌러서 하이드. 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냥 카메라로 쏘고 이러는데 그냥 언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툴 바꾸고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하면 이렇게 됐는데 얘가 좀 깊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밀리죠. 그러면 얘는 여기 한 군데 자르겠습니다. 3D 컷 다시 부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얘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UV 모드에서 언폴드 하면 이제 사각형이 좀 더 깔끔하게 펴졌죠. 대신 이제 여기가 UV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솔레이트 풀고 H 눌러서 하이드.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요거 선택. 요것도 카메라로 쏴주시고 여기 잘라야겠죠? 여기 잘라주시고 요것도 밑에 잘라주시고 구도 여기는 하나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동 툴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계속 반복이죠. 이렇게 해서 몇 번 해보시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오리엔트 쉘 했을 때 난 세로로 하고 싶다 그러면 UV 쉘 모드 Alt5에서 조각 선택하시고 회전하는 단축키가 로테이션입니다. C 하시면 돼요. 선택 다시 레이아웃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UV 어렵지 않죠.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H 눌러서 하이드. 얘는 뭐 기본 바닥이니까 그냥 하이드 시키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UV 잘 펴져 있으니까 하이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 녀석만 남았네요. 아이솔레이트 하셔가지고 또 카메라비로 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메인 엣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여기가 3개 만나기 때문에 여기가 잘려요. 이렇게. 아직 색깔이 안 변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잘렸, 조각이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안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가 남았나? 다 잘린 것 같은데. 여기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쪽도 한 군데 자를게요. 그럼 분리가 됐을 것 같은데 색깔이 안 변하네요. 근데 가끔 이게 색깔이 변했는데 너무 비슷한 색깔로 변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폴드를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언폴드 해보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되네.
어디가 안 잘린 것이? 이쪽이 안 잘렸구나. 그죠? 이렇게 얘는 색깔이 확실히 변했는데 얘는 색깔이 확실히 안 변해서 아마 여기도 잘렸을 거예요. 이제 언폴드 해봅시다. 이동 툴로 바꾸고 UV 모드, 언폴드, 오리엔테이션 레이어. 네, 다 잘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풀고 히스토리 지우고 하이드. 이제 남은 건 이 녀석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녀석 지금 되게 여러 개죠. 이게 카피해서 딱 캔 건데 컴바인을 해놔갖고 세퍼레이트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F 눌러서 카메라로 쏴주시고 어딘가 한 군데는 잘라야 되니까 밑에를 안 보이는 데를 자르고 이동 툴로 변경,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오리엔테이션 레이어. 이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선택하시고 아까 배운 UV 요거 컴포넌트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브젝트가 많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아쉽게도 얘는 1대1만 돼요. 1대 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대 다로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까뮤에 가시면 제가 스크립트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가주시면은 아마 앞쪽에 있을 거예요. 예, 요거 아니다. 4번 페이지. 여기 있다. 마야 멀티플 UV 트랜스퍼. 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고, 됐죠? 사용법은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불러와서 실행을 하면 이 메인 메뉴에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다운받은 녀석을 폴더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기 문서 마야의 2020 스크립트 여기다가 넣으세요.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 쇼키 메뉴 플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이름이 틀리네요. 그럼 이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마야에서 마야를 한번 껐다 키셔야 돼요. 요거를 세이브 한번 하시고 마야를 엑시트 했다가 다시 마야 켜주시고 한 다음 윈도우 제너럴의 스크립트 데이터 컨트롤 L로 단축해 놨어요. 그래서 파일에서 오픈 스크립트 하시면 그 폴더 우리가 여기다 넣어 놨기 때문에 바로 열려요. 그러면 쇼키 메뉴 플러스 오픈 그리고 밑에 한번 클릭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렇게 쇼키 플러스라고 메뉴 생겼죠. 그리고 이제 파일 열어주시면 우리 요거 있죠. 요거 열어서 그럼 이제 얘는 아까 했고 지금 얘 때문에 헷갈리니까 선을 하이드 시킬게.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1대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줄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나머지 애들 싹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갖고 트랜스퍼 UV 딱 하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알아서 촤촤촤 계속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기능은 하나씩 1대1로 복사해야 돼서 조금 불편해요. 여러 개 복사하실 때.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쓰셔갖고 이 쇼키 스크립트를 쓰셔서 이렇게 여러 개 똑같은 애들 UV 복사할 때 물론 이제 UV를 다 핀애를 다시 배열을 시켜도 되는데 이 배열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배열해 놨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스크립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하고 나면 히스토리 지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레이아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바인 해서 하나로 합쳐주시고 UV 모드 여기 겹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레이아웃 한번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촥 펼쳐집니다. Alt 5 이게 이제 이렇게 겹치면 색깔이 점점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 진하게 겹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다 폈어요. 그럼 UV 다 폈죠. 그래서 가렸던 거 한꺼번에 싹 다 보는 명령이 디스플레이의 쇼의 올입니다. 대신 이거 쓰시면 이 가려놨던 이 기본 카메라도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 올 한 다음에 기본 카메라 하이드 한 것까지 단축키로 해놨어요. 그래서 Alt Shift R 하시면 카메라 빼고 나머지 애들 싹 다 하이드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 명령으로 하시면 요거 다시 선택해서 다 하나하나 이 옵션을 꺼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오브젝트 어디냐? 이 비저빌리티를 다 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쓰시면 근데 Alt Shift R 하시면 Show All 돼요. 카메라 빼고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UV 다 폈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요 하나에다가 다 지금 보면 잠깐 선 하이드 바닥 하이드 그러면 이제 요거만 나오죠. 다 선택하시고 우리가 UV를 다 펴놨기 때문에 한 번에 레이아웃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촥 알아서 크기 맞춰서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해서 크기가 다 일정하게 이렇게 다 펴져 있어야지 돼요. 무늬가 똑같죠, 크기가. 단 여기서 빵만 따로 필 거기 때문에 빵만 따로 빼겠습니다. 얘는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이 빵만 따로 하고, 그래서 모델링 그룹에 빵이죠. 그래서 토스터만 선택하시고 다시 레이아웃 UV 모드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한번 다시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UV를 이제 빵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폈죠. 그래서 이렇게 UV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UV 다 핀 것까지를 세이브 시네즈에서 UV 파이널 02 파이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빵 텍스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UV 빵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빵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레이아웃 하셔서 빵 하나 선택하고, 그래서 원래 정석은 요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여기다 이미지를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사진을 실제 있는 걸 할 때는 실제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맞추는 방법도 그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진이 비율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V 눌러서 UV 재질 V레이 재질 넣어주시고 이름은 브레드 해주시고 디퓨즈 컬러에다가 파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토스트 베이스 컬러 요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빵을 직접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한 거고, 컬러 스페이스는 기본으로 컬러 빼고는 전부 다 로우기 때문에 기본 값을 로우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K 누르시거나 윈도우에 가셔서 프리퍼런스 하셔서 컬러 매니지먼트에 가시면 디폴트를 아마 마약 깔고 나면 sRGB로 될 텐데, 그럼 내가 클릭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로우로 바꿔주시고 기본 값은 로우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컬러라고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add 눌러서 그래서 png로 이렇게 이걸 써 놓으시면은 알아서 이름에 이런 컬러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앞에 요 별표 해놓은 건 C 빼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sRGB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빵 선택하시고 브레드 클릭해서 얘만 이제 s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끄시고 요거 켜시면 빵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Alt 5 눌러서 전부 다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요거 선택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가 빵을 대놓고 그렸기 때문에 똑같이 맞으실 거예요.
사진을 뒤에다 대고 그렸기 때문에 얘가 뒷면인가 보다. 그죠? 뒷면이라서 뒷면에다 갖다가 맞춰야 맞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게 앞면 이렇게 갖다가 그래서 있는 걸 찍은 거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펴놓고 가져가서 뭐 조삼모사하긴 한데 사진을 이 UV에다 맞추셔도 되긴 합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아이솔레이트 할게요. 하고 6번 커서 여기다 놓고 6번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옆면을 안 붙였죠. 그래서 밑면 Alt 5, 얘는 옆면이네요. 얘가 밑면인가? 얘도 아니고 얘가 밑면이네요. 그래서 로테이션 C 눌러서 로테이션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두께가 조금 안 맞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왜 안 나오죠? 아이솔레이트.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 면 UV 쉘 모드, 이거 오른쪽이네요. 이렇게 갔다가 로테이션, 그리고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Alt 4 눌러서 위아래 변했는지. 미치죠? 그럼 회전을 180도 돌리셔야 돼요. UV 쉘 모드 C 눌러서 이렇게 하면 UV 모드, 밑에가 밑에 맞죠? 다시 UV 쉘 모드 선택, 이렇게. 근데 요거 자른 게 위치가 조금 틀리네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여기네요. 여기 요 빵 접힌 부분. 그래서 이 접힌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요거까지 자를게요. 여기까지 Shift C 하시면 잘려요. 엣지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시 이것도 갖다 놓고 할게요. 왼쪽이니까. 얘도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컷 하는 거는 Shift C 컷 해주시고 그리고 쉘 모드 하면 여기 이렇게 맞죠? 여기 한 칸이 모자른 걸 얘를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잘라놨기 때문에 엣지 선택하고 Shift V 딱 하면 얘가 이렇게 날아와서 붙습니다. 선택 Shift V. 근데 이렇게 크기가 안 맞을 때는 이 Shift V 붙이는 게 이동해서 붙이는 건데, 크기가 안 맞을 때 크기는 안 맞춰줘요. 그래서 요 크기가 조금 틀릴 때 크기까지 맞춰서 붙여주는 게, 이동해서 붙여주는 게 스티치 투게더입니다. Shift 이럴 때는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얘를 키워서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 맞춰서 딱 붙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조금 안 맞을 때는 Shift V 말고 Shift T 스티치 투게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쉘 모드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UV 쉘 모드에서 스케일로 조금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 가운데 갖다 놓고 다시 좌우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빵이 이쁘게 그래서 사진 텍스처를 잘 찍으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얘 또 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UV를 남겨주겠습니다. 메쉬 트랜스포트 루트 해주시면 얘도 이렇게 넘어와서 아직 쉐이더를 안 넣었죠. 그래서 이 브레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재질을 여기다 또 넣으시고 싶으실 때는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가면 맨 밑에 가면 이그지스팅 머티리얼 현재 만들어 놓은 애가 있어요. 여기 브레드 있죠.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빵까지 텍스처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텍스처가 그렇게 거의 질감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질감만 따로 넣겠습니다. 선택하시고 Vray 재질 넣으신 다음에 얘는 바디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은 리플렉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밋밋하게 나와요. 그래서 리플렉션을 올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없어서 얘가 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약하죠. 지금 우리가 이 스카이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이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딜리트해서 스카이 지워주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스카이는 그냥 뭐 밋밋하니까 그냥 그라데이션만 있어서 안 예뻐요. 그래서 HDR을 돔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ENV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텍스처를 HDR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HDR은 어디서 다운을 받느냐면은 여기 polyheaven.com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이 polyheaven.com 여기 들어가서 HDR 누르시면은 이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로 할 거니까 인도어를 클릭을 하시고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환경을 하나 다운 받으시면 돼요. 저는 요게 이 아티스트 워크샵 요게 괜찮아 보여서 요걸 다운을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 다운을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제 용량 큰 거 받으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4K 정도로 해갖고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제가 받아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은 거를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처 연결하고 돔 텍스처 클릭한 다음에 파일 클릭하셔서 그래서 저런 거를 다운을 받아서 보통 저렇게 HDR로 폴더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인도어 뭐 아웃도어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 인도어 인테리어에다 놨나 내가? 아니구나, 여기다 해놨구나. 얘를 이쪽으로 올려야지. 인테리어로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 가셔서 방금 넣은 있네요. 4K 8K. 그래서 저는 4K로 할게요. 그래서 HDR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환경에 얘가 나와서 이렇게 반사가 이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돔라이트 클릭하고 꺼보시면 환경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바디 부분 리플렉션,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조금은 내려주셔야 돼요. 표면이 100% 매끈한 애는 없다고 그랬죠. 그건 이 CG상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아주 반짝거리는 애들이라도 살짝은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내려가면 이렇게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어져서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금 살짝 약간만 이게 너무 쌩하거든요. 100%를 해놓으시면.
그래서 너무 가짜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디 재질은 이 정도로 됐고, 여기 이제 밑에 완전 크롬 재질이죠. 얘네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크롬이고, 여기는 조금 거친 표면이 리플렉션이 많이, 이 하이라이트가 좀 더 부드럽게 퍼지는 녀석이라서 일단 완전 크롬인 애들만 선택을 하시고 V레이 재질 넣어주신 다음에 얘는 크롬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리플렉션 이렇게 올려주시고, UV는 끈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은 재질은 컴바인 시키시는 게 좋아요. 네, 선택, 그래서 컴바인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크롬 재질 들어가 있고, 이제 메탈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크롬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100%는 아니니까 조금만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롬인데 매트한 녀석 조금, 그래서 얘도 리플렉션 올리고 메탈 올려주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크롬인데, 선택하시고 이거를 이제 많이 내려주시면 이런 느낌의 크롬이, 그래서 금속도 여러가지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 상판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요게 지금 아까 따로 세퍼레이트 시키면서 그룹에서 튀어나왔어요. 얘는 뭐야? 얘는 옆에 로고구나. 그래서 얘는 로고, 요거는 스몰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다 토스터 그룹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애들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그룹 선택한 다음에 P 누르시면 페어런트 되면서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땐 Shift P 언페어런트 하면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다시 할 때는 그룹 선택하고 페어런트 P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얘도 지금 아까 컴바인 하면서 튀어나왔죠. 얘는 크롬 똑같은 이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에 M 붙여서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페어런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도 크롬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existing 머티리얼에 크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질감은 다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렌더를 걸어볼까요? 바닥 선택해서 H 눌러서 바닥 나오게 해주시고 세이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시리즈, 얘는 C01 쉐이딩 버전 01 이렇게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파일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도 다시 H 눌러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카메라로 이렇게 가서 버튼 눌러서 막 클릭하고 있으면 렌더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선 방향을 조금 이쪽으로 바꿔볼게.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게. 그러면 퍼스펙티브 Alt Shift Q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오신 다음에 이 선 선택하시고, 이게 기본으로 오브젝트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우클릭해서 월드 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두운 덩어리감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분명히 HDR 넣었는데 얘가
어둡죠. 예, 빛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환경 선택하시고 여기서 얘를 한 30 정도 올려볼게요. 밝기를.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도 조금 더 올려볼까요? 35. 조금 더 밝아졌죠. 그래서 스톱 해주시고 세이브 한 번씩. 렌더를 걸 때는 항상 세이브, 렌더 버튼 누르기 전에 꼭 세이브를 한 번씩 해주세요. 렌더 걸다가 멈추면 마야 꺼야 되는데 저장 안 해놓으면 세팅 값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환경, 뒤에 보이는 환경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잡아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파일로드 옆에 V-Ray Place Environment Texture 요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가로로 회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켜놓고 요거를 이제 돌리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리플렉션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원하는 배경이 나왔을 때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창가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대신 이제 이게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배경이. 그래서 간접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실 때는 선 클릭하시고 선 클릭하시면 이쪽에 이게 태양의 밝기,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돼요. 그럼 태양이 커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이제 실내 느낌이 안 들죠. 이건 직접광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고 얘를 100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부드럽게 들어오는 간접광 느낌은 3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훨씬 자연스럽게 직사광선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단색으로 회색으로 3D 할 때 놔두시면은 작업을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 텍스처 하나, 테이블 텍스처, 나무 텍스처 한번 넣어볼게요. 스톱 하시고 세이브 한번 하신 다음에 V-Ray 요거 머티리얼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클릭하시면 다양한 질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드 이런 데 가셔서 봅시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이 녀석 한번 해볼까요? 좀 반짝거리는 녀석이 나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롭 하셔서 하시면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렌더를 걸어 보시면 이렇게 나무 질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패턴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키워 볼게요. 그래서 이 패턴 키우는 거는 하이퍼 쉐이드 가셔서 이거 잠깐 스톱 할게요. 그래서 이거 켜놓고 막 작업하시면 마야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그게 좀 안정적이에요.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요거 누르고 이거 해당 재질 그래프 보는 거 단축키 M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M 누르시면 이렇게 딱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기본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녀석 선택하시면 패턴을 반복시키실 수 있어요. 얘를 지금은 반복을 하면 더 작아지니까 오히려 더 줄일게요. 한 0.5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패턴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조금 커져서 0.5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심도
그리고 밝기도 지금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노출이. 그래서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 요거 닫아 주시고, 제일 밑에 가시면 V-Ray 저번 시간에 설정을 해놨죠, 피지컬 카메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를 노출을, 지금은 이제 조리개를 내가 이런 식으로 열면 더 밝아져요. 그래서 노출이, 조리개 나는 심도 조절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건데 노출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노출은 고정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수동 모드.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저 밸류로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노출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심도 표현, 포커스 맞는 데는 포커스가 맞고, 내가 그 외 부분은 아웃포커싱 시켜서, 배경은 지금 배경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이제 배경을 좀 정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게 심도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필드를 켜주시고, 그럼 이제 뿌얘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 스페시픽 포커스를 해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걸로 조리 맞추시면 되는데, 원하는 데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셋 포커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를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아웃포커싱을 더 시키기 위해서 조리개 값을 더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스탑이랑 이런 애들 아이콘 같은 거 넣어 보겠습니다. 스톱. 그래서 이 녀석 부분에다가 데칼이란 기능을 넣을 거예요. 프로젝션 쏘듯이 앞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V-Ray 가셔서 데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나오고, 프로젝션 방향이 이 화살표예요. 회전, J 누르고 스텝 스냅으로.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 있어야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출게. 그래서 렌더를 걸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재질을 넣을게요. 그래서 데칼 선택하고 V-Ray 재질 넣으시면 이제 원하는 컬러, 지금 흰색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어두운색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영역, 글자 부분에만 들어가게 해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 놓으면 흰색을 지정한 데만 내가 원하는 컬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놨다. 그럼 지금은 다 초록색으로 들어가는데, 스톱하고 여기 부분에다 데칼 부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데칼 마스크 부분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 아이콘 요거 스톱, 요거, 그럼 이 흰색 부분에만 내가 원하는 색깔의 재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크죠, 스톱이. 그래서 데칼 선택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줄여야겠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게 검은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탑이라고 할게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도 로고를 넣어야겠죠. 잠깐 스톱하시고. 근데 지금 환경이 어두운 톤이 반사돼서 너무 새카매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 반사를, 회전을, 환경을 좀 밝은 애가 반사되게
바꿔 보겠습니다. environment 클릭하시고 클릭해서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주변이 뭐냐에 따라서 크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도 되고 어둡게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밝고 조금만 저기 밝은 톤 너무 어둡죠. 나는 각도는 요게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마음에 드니까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됐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데카를 넣어서, 근데 여기가 또 너무 어둡네요. 이렇게 스탑인데 여기만 좀 밝으면 될 것 같은데 밝게 맞추기가 environment 클릭하시고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여기도 밝고 여기도 어느 정도 밝게 나오죠. 그래서 스톱 해주시고 퍼스펙티브로 나가서 똑같이 데칼로 여기다가 하나 쏘겠습니다. 데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시간 켜놓고 하시면 느려지니까 이런 거 작업할 땐 실시간 끄고 IPR 끄고 하세요. 아이고, 초록색 잡고 이렇게 탑에서 보시고 방향을 딱 맞춰서 또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하면 오브젝트로 이렇게 회전된 방향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V레이 재질 넣고 검은색 이렇게 넣어주시고 데칼 선택해서 마스크 부분에다가 파일 클릭해서 로고가 나올 부분만 흰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 녀석 굽는 아이콘 이거 이렇게 딱 넣어 주시면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렌더 걸고 싶으실 때 전체 걸면 오래 걸리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조금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톱 이제 반대쪽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V레이 데칼 만들어서 이렇게 체인으로 이쪽이구나. 체인으로 90도 해주시고 이렇게 스케일 줄이고 이게 충분히 들어가야 여기 쏴진다 그랬죠. 또 V레이 재질 넣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데칼 선택해서 마스크 파일 아이콘 2 아이콘 넣어주시고 카메라가 안 보이죠. 그래서 풀고 렌더
잠깐 스톱 한번 할게요. 저장은 아직 또 안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포커스 안 맞죠. 거리가 달라져서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마우스 클릭, 셋 포커스 포인트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포커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안 맞죠. 퍼스펙티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고 조금 줄여야 돼. 이쁠 것 같아. 이 정도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잡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밝고 어두운 느낌이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한번 할게요. 요 식빵 부분이 좀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애들은 사실 일반 재질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음식 같은 애들은 빛이 표면 밑으로 투과가 되기 때문에 SSS 재질을 좀 써주시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일반 V-Ray 머티리얼 썼는데 여기서 탭 누르시고 SSS 치시면 이런 식으로 빛이 표면 밑으로 투과되는 저런 음식물 같은 거 하실 때 쓰시면 좋을 이 재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퓨즈 컬러에 똑같은 텍스처를 마우스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표면 밑에 들어갈 서브 서페이스 컬러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두 개 선택하고 이걸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렇게 넣고 하시면 느낌이 더 나아졌죠. 잠깐 스톱 해볼게요. 스톱하고 기존 거 넣었을 때 이게 SSS 재질이고 이게 일반 재질 하고 렌더 걸어 보시면 지금 역광에 들어오는 빛이 전혀 투과가 안 돼서 얘는 되게 불투명한 느낌이 드는데, 스톱 비교 얘를 A, B 하시면 확실히 SSS 느낌이 더 괜찮죠. 그래서 SSS 재질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꺼주시고, 그래 요거 안 뜨시는 분들은 옵션에 가셔서 세팅 가셔서 히스토리 클릭하고 요 어네이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따로 폴더를, 이 저장되는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좋아요. 따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폴더 저장해 주신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오토 세이브만 켜 놓으시면 렌더 끄는 순간 자동으로 여기 저장이 되고 이 폴더 안에 이 이미지 가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필요 없는 이미지들은 이 폴더에서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렌더를 거시면 지금 일반 재질로 넣어놨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SS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 캠 클릭하시고 재질을 선택을 해야죠. 재질 선택하고 이렇게 가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퓨즈 어마운트가 빵이기 때문에 덩어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좀 빨리 걸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올리시면 일반 재질이에요. 완전 디퓨즈만 있는 거.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표면 바깥쪽에서 반사되는 것만 계산. 이렇게 하시면 SSS만 계산, 표면 안으로 들어가서 산란되는 느낌만 계산하는 거. 그래서 덩어리감이 조금 약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일반 재질로 쓸 거냐, 디퓨즈만 계산할 거냐, SS만 계산할 거냐, 아니면 이걸 적당히 섞어 주시면 이쪽이 조금 어둡죠. 그래서 두 개를 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섞어 주시면 되고, 이 표면 밑으로 얼마나 빛이 산란돼 갖고 들어갈 거냐는 이 스캐터 라디어스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많이 올리시면 더
빛이 표면 밑으로 더 많이 깊게 들어가서 더 밝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내리면 이제 표면 끝에서 조금만 들어갔다 나오니까 조금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을 디퓨즈 섞는 거, 그 다음에 빛이 표면 밑에 어디까지 들어갈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톱 하시고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옆에다가 서브 오브젝트들을 조금 배치를, 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레이아웃이 안 이쁘죠. 그래서 스톱 해주시고 이 V-Ray 이 코스모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데이트 할 게 있나봐요. 나중에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이런데 액세서리에 가시면 여러가지 소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런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하나. 그래서 보시면 이거 체크되어 있는 건 다운을 미리 받아 놓은 거고, 이렇게 체크 안 돼 있는 거는 다운 받은 건 이렇게 임포트 바로 씬 안에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이거는 아래로 다운로드 해야 된다. 요거는 다운로드 됐으니까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칵테일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동 툴. 이렇게 하고 렌더 걸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옆에도 뭔가 오브젝트를 좀 배치시켜 놓으시면 좋겠죠. 스톱하고 밑에 뭐가 있을까요? 올릴만한 게 화분 같은 거, 꽃병이나 이런 거 하나 넣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면 얘하고 어울리기 토스터기네. 어울릴만한 이런 거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뭘 넣어볼까요? 사과도 있고, 이거 말고 테이블웨어 푸드, 푸드만 있구나. 그러면 베이스 화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쪽에 가셔서 요런 거 넣으시면 좀 괜찮겠죠. 얘가 빨간색이니까 약간 요런 색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럼 다 다운로드 된 거고, 임포트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들어왔죠? 퍼스 선택하셔서 이렇게 파묻히지 않게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꽃이 좀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다 안 보이면 이상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좀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얘가 레이아웃이 이쁘지가 않네요.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할게. 앞으로 조금 더 와서 이런 느낌. 그래서 앞으로 오면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는
책을 조금 올려놔서, 왜 전부 다 밝은 톤만 있으니까 살짝 어두운 톤이 조금 들어가면 좀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액세서리 가서 데코레이션, 아까 책 같은 거 있었죠. 이런 녀석. 금방 있던 거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이건 너무 많고 책이 아까 3권 정도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요거 해볼까요? 이 녀석. 인포트. 여기 책 들어왔죠. 스톱. 파묻히지 않게 조금 줄여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브젝트를 좀 더 배치를 시켜서 조금 앞으로 해볼까요? 조금만 이렇게 해주셔서 어두운 톤을 살짝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도 조금 바꿔보시면 이쁜 게 나올 때까지 느낌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애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배경이 너무 단순한 톤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315 318 이 정도 하면은 뒤에가 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미지에서 렌더캠에 가시면 비네팅이라고 해서 화면 중앙보다 렌즈 외곽으로 갈수록 좀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10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약간만 줄게요. 이 정도. 그래서 조금 이쪽은 밝아졌죠. 아니, 어두워졌죠. 이 정도. 하고, 비네팅 들어가면서 또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노출을 조금만 밝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네팅 껐을 때, 켰을 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너무 과하게 넣으면 또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잠깐 세이브 한번 할게요. 스톱하고 또 꺼질 수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수시로 이렇게 세이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렌즈 이펙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 이펙트를 켜서, 이거는 후보정이에요. 3D가 아니라 2D로 요거 켜주시면, 이제 올리시면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빛이 밝게 난반사돼서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밝은 데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좀 넣고 싶으시면 이걸 내려주시면 돼요. 0.5 하면 전체적으로 그죠? 이 부분 여기를 더 내려볼게요. 한 0.1 하면 전체적으로 이 느낌.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넣으면 회상씬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많이는 안 넣고 한 1.4 정도만 해볼게요. 네, 그래서 껐다 켰다 해보시면 후보적 느낌이 좀 나오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렌더는 이거는 실시간이고 우리 노이즈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 줄이기 위해서 디노이저를 하나 달고 새로 렌더 걸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렌더 셋업에 가셔서 렌더 엘리멘트에 가셔서 디노이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를 거시면 조금 지나면 디노이저가 이렇게 노이즈를 확 줄여줘요. 노이즈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디노이저 끄면 원래는 노이즈가 이렇게 많은 건데 노이즈가 얘가 줄여주는 거죠. 키면 노이즈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렌더 스톱 하신 다음에 최종 렌더를 V-Ray 탭에 가셔서 이게 아마 기본 깔고 나면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킷으로 바꿔주시고 렌더를 이제 걸어주시면 얘가 이제 알아서 렌더가 많이 깔끔하게 렌더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조리개 값을 더 열어주시면 여기가 더 아웃포커싱이 나가요. 얘가 여기 있네요. 요거 나중에 지워야겠다. 2개 됐었나봐요.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렌더 보시면 스톱하고 요거 잘못됐으니까 스톱하시고 이 녀석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왔었네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조리개 값이 2인데 2가 이 정도죠.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하고 얘를 실시간 거신 다음에 1로 바꿔주시면 이제 심도가 더 많이 날아가서 더 아웃포커싱이 되죠. 대신 그러면 이제 얘도 제품도 조금 다 날아가니까 그래도 제품 좀 보일 정도로 1.8 그래도 좀 많이 날아가죠. 아까 2 정도가 조금 더 4 이렇게 하고 뭐 레이아웃도 조금 바꿔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느낌 이쪽을 책을
더 줄여볼까요? 그룹 잡고 움직이면 되겠죠? 토스터기 빵이고, 이거 전체 잡고 움직여야겠다. 근데 이거 움직일 때 데칼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데칼도 전부 다 선택해서 그룹에다가 페어런트 시켜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텍스처 이상한 거 없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다가 맞춰야겠죠.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사진을 조금 더 옆으로 가볼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병도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렌더 걸어주시면 최종 렌더 거시면 이제 깔끔하게 렌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크게 걸면 이제 더 오래 걸리고 지금 기본 사이즈가 960540 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적당히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CPU 코어가 많을수록 이 버킷이 많고요. 보통은 요즘 나오는 게 한 8코어 정도죠. 그럼 8개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저는 지금 코어가 좀 많아서 조금 빨리 렌더링 걸릴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거시면 조금 시간 더 걸릴 거예요. 거의 다 걸렸죠? 걸렸습니다. 다 걸리고 나면 이제 렌즈 이펙트까지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렌즈 이펙트 없을 때, 있을 때 밝은 톤의 이 느낌이 달라지죠. 좀 센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제 세이브 최종 렌더 파이널 렌더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PNG로 하면 저렇게 비네팅 썼을 때 외곽이 좀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없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BMP나 JPG 같은 걸로 저장을 하시면 외곽이 투명해지는 현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까 로고 작업한 게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얘가 렌더 해보시면 얘가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플랜 스톱 하시고 꺼내서 스케일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엣지 세퍼레이트로 잘라내 주시고 Alt Y 해주시고 여기에만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Vray 재질 넣고 여기 로고
New라고 이름 바꿔서 해주시고 쉐이딩 그룹에다가 파일 클릭 다시 디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딨니 그죠? 요거 모델링 하시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X 눌러서 요거 디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퀄리티 컨트롤 하고 1 20으로 면 많이 나눠 주시고 아까 이거 너무 셌죠? 0.2 정도 줬고 그때 워터 레벨로 0.1 밑은 투명하게 뺐었죠. 그리고 렌더를 걸어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회전 지금 잘못 잘랐네요. 이게 회전하고 잘랐어야 되는데 J 눌러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좌우가 잘렸죠. 이럴 때는 텍스처를 돌리시면 돼요. 텍스처 돌리면 선택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이 텍스처를 세로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UV 요거를 90도 돌려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180도 마이너스 90도 270도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재질만 크롬으로 리플렉션 올리고 메탈 올려주시면 이렇게 메탈 느낌으로 하고 글로시니스 살짝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가서 이제 얘 갖다가 끼워 넣으시면 너무 들어갔죠. 하고 너무 크네요. 조금 줄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탑에서 보고 조금 수정하시면 되겠죠. 버텍스 모드로 여기에 맞춰서 컨트롤 누르고 빼시고 컨트롤 누르고 빼고 컨트롤 누르고 빼고 그럼 이렇게 S가 좀 붙고요. 여기도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더 로고가 안 보이네요. 그죠? 얘가 원래 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앞으로 좀 빼서 로고 안 가리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